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룡건설 주가의 흐름들,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의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도 해드리고, 또 이제 급등 검색식, 저희가 만든 급등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도 하루에 하나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새롭게 좀 나오는 부분들은 없는데, 향후 또 장이 좋아지면 또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 꾸준히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당연히 수익 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로 마감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 검색식에 포착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발생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자이글이 두 자릿수 때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렇게 좀 차트하고 기준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이제 8월 5일에 올려드렸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기준가 5,350원,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이제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8월 5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5,350원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13% 6,050원까지 상승하면서 13%의 파동이 나왔고, 이후에 좀 더 상승폭이 확장됐죠.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8월 5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시점에 보면 캔들 아래에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된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신호가 나올 때에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저 3단계 신호가 나온 종목들만 추려서 저희가 올려드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역시나 이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들 천천히 관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부방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좀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사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종목 진단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종목명하고 평균 단가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회신 받으실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보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뉴스나 이슈들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오늘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21,10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이후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가 지난 4월 달에 좀 급등을 했을 때 약간은 어떤 테마성,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약 관련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기대감이 다소 좀 수그러든 가운데 주가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속에서 거래량도 없이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4월 달에 대표적인 어떤 세종시 이전 관련 수혜주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행정수도 관련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국회하고 대통령실이 이제 세종시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공약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다소 이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주가도 좀 조용한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정과제가 뭐 한 120개가 넘게 선정이 됐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1호 국정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1호의 국정과제는 반드시 이 정부가 추진하겠다.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을 맨 앞에 두죠. 그래서 1호 어떤 이제 국정과제가 개헌이었는데요. 이 개헌에는 아무래도 이제 권력 구조의 개편도 들어가겠지만, 이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나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어떤 주가 상승 이후에 다소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정책화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좀 재부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게 이제 8월 19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정과제 1호 개헌, 이번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가능할까? 뭐 요런 이뤄낼까? 이런 이제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 123개인가요? 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개헌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정책을 실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안에 이제 과연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겨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길지 안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 이전이라든지 세종시로 대통령실이나 이런 것들을 임기 내에 건립한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정책들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개헌 안에 행정수도 이런 이제 명문화 내용이 담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또 증시에서 한번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을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2단계로 이제 개헌을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2026년 지방선거,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 개헌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 때 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라는 이런 중장기 개헌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중장기 개헌 로드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여야 간의 이견이 비교적 적은 행정수도 명문화하고 권력구조 개편,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 또는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요런 이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기본권 강화나 헌법 전문 정비는 2단계로 미루는 방식 2단계로 미뤄서 2028년도에 처리하는 이런 어떠한 개헌 로드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역대 정부 최초로 독립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세종시 이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 지금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 21일부터 25일,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일 날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제 법안 소위에 회부가 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국회 세종시를 완전 이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이 세종시 특별법 법안을 21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보통 이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죠. 국토위도 있고 정무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상임위가 있는데 이 상임위의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법안 소위로 갑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법안이 어디로 가느냐? 법사위로 갑니다.
법사위에서 역시나 이 법안이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공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시행이나 이런 것들의 절차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세종시 특별법은 이제 막 국토위 전체위에 상정 정도 된 상황이고, 이제 법안 소위의 심사나 이런 것들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어떤 세종시 특별법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빨라진다거나 했을 때는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관련주에게는 강력한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늦어도 9월 초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8월 안에 발표하는 게 원칙인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늦으면 이제 9월 초 정도에 발표될 수 있다라는데, 이 주택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때 계룡건설이 또 하나의 건설주로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들, 이슈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개헌이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1호 추진 국정 과제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세종시 명문화, 행정수도 명문화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4월의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감적인 요소였고, 이제 세종시 명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어떤 재료가 결코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기대감이 먼저 반응을 했던 거고,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실망감으로 좀 변질돼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 뭐 외국인들 또는 뭐 기관들, 얘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런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뭐 끌어올리고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급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 아닌 특정 어떤 세력, 이런 애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이 움직여야 주가도 움직이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개헌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들, 세종시 이전 관련 수혜주로 손꼽히는 테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계룡건설도 있고, 신신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유라테크, 대주산업, 모헨즈, 홈파스트,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어떤 이 테마주들, 세종시 이전 관련주들의 주가의 차트를 보면 비슷합니다. 프롬파스트도 지난 4월 달에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주가 빠지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달에 한번 급등 나오고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4월 달에 개헌 관련주로 한번 갔다가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받으면서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것들이 다 반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사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슈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테마가 걸릴 때는 급등을 하지만 그 테마가 재부각되지 않으면 주가가 원래 수준까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헌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19,000원대 부근에서 가격적인 어떤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한 19,000원대에서 가격적인 좀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 19,000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지지선은 이 16,000원대 부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121선 자리라서 16,000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20선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20선이 깨져 있는 상태고, 근데 우주선은 회복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현재가 밑으로 보면은 사실상 어떤 지지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보면 현재 이 60선 구간이 16,000원대 초반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19,000원대 자리나 이런 가격이 이탈되게 된다면은 16,000원대 부분까지도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 19,000원의 어떤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좀 꾸준히 매수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정도 기준으로는 꾸준히 좀 들어오면서 현재 이 19,000원대의 가격 방어를 해주는 결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한 19,000원대에서는 그래도 잘 좀 지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거래량이 좀 솟으면서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테마주들 급등 나오고 조정받으면 반등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한번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급등 조정 이 국면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이건 좀 주봉 차트이기는 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계룡건설의 주가가 보면 역배열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이번에 개연 관련 이슈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계룡건설의 주가의 방향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좀 상승으로 정배열로 돌아서고 추세가 좀 상승으로 있을 때는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고 또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은 이런 어떤 형태의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도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 정배열로 돌려놓은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에 세종시 관련 정책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 올해 말 또 내년 초, 왜냐하면 내년 6월이 지방선거면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개헌 관련된 어떤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 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6월 지방선거나 이런 것들 전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헌이나 또는 이런 국민투표나 이런 이슈들이 어떤 그 정치권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역시나 이제 계룡건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개헌 관련주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또 주택 공급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속에서 한번 올라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룡건설 주가의 흐름들 같이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관심 종목들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에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종목 진단 받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종목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이렇게 회신 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보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귀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